증시대담 시간입니다. FOMC 그리고 빅테크 실적 등 이번 주는 정말 슈퍼 위크입니다.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AMD 실적도 나왔는데요. 고루고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히 다뤄보겠는데요.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FOMC라고 보고 있습니다. FOMC가 우리가 양일간에 내일 아침에 이제 발표가 될 거고, 물론 앞서서 금리가 조금 하락해주면서 장기 물금리를 하락해주면서 그래도 이제 연준이 금리는 동결하겠지만 앞으로 금리를 좀 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고요. 거꾸로 간밤에 지표가 워낙 잘 나왔습니다. 워낙 잘 나왔던 부분들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2년 내에 올라온 상황이고, 더불어서 고용이 좀채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감원 한파가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미국의 소기업들 중심으로 고용이 좋아지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 이게 다시 또 상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방향성은 잡혀 있습니다. 금리는 올해 어쨌든 인하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잡혀 있지만 QT도 있고요. 네, 그렇죠. 1월 FOMC 올해 첫 FOMC지 않습니까? 네네.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일단 그 전에 오늘 주가가 좀 약했잖아요. 그렇죠. 나스닥 나스닥. 조심해요. 실적이 좀 전에 좀 이따 뭐 코멘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AMD 실적도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소통이나마. 그래서 오늘은 졸츠 보고서의 영향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졸츠라는 것이 잡 오프닝 하는 거잖아요. 네. 구인 건수. 그렇죠. 근데 이것이 900만 건이 조금 넘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나왔어요. 음, 그리고 지난달 것도 약간 상향 조정이 되고, 그래서 요거 나오면서 조금 약세로 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뒤집고 보면요, 아주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센 게 아니면 자발적 퇴직자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준다는 거는 사실은 수면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조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고용이 그렇게만 뜨겁지 않다라는 거를 또 반증하는 거라서 어쨌든 주가가 좀 버텼기 때문에 아까 심지어 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은 제가 보니까 모든 면에서 다 좋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AMD도 그렇고 심지어 알파벳도 주가가 지금 4%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만 그는 광고 이슈지 알파벳도 구글 레브뉴는 더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반작용을 졸츠 보고서를 갖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번 주 FOMC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가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FOMC에서 예상되는 거는 동결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인하 같은 동결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3월 달에 여전히 기존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줄까라는 생각을 한 40%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PC가 나왔죠. PC가 중요합니다. PC가 보여주는 거는요. 금리 인하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3월보다는 5월 달 정도가 좀 편할 것 같다는 그런 걸 반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네. 이거 말씀을 아마 앵커님은 잘 아실 텐데 작년 연말에 페드가 올해 연말 정도 되면은 근원 PC가 요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라고 전망한 것이 2.4%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점도표가 금리 3번을 암시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근원 PC가 나왔는데 2.9인데 이거 연율로 최근 6개월 따지면 1.9%예요. 그래서 지금 1월 달, 2월 달, 3월 달 한 3개월 정도 연속으로 아니면 평균적으로 한 0.2% month of month로 올라가게 되면은 3월 달에 갔을 때의 근원 PC가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2.4% 정도 나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연말에 가능한 근원 PC가 연초 2분기 되기 전에 1분기 숫자 가지고도 확인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1분기 숫자 가지고 확인될 수 있는데 그걸 3월 달에 액션을 취하기는 1월 달, 2월 달 넘버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3월 달 기대하시는 분들의 그 레토릭이 틀린 거라고 보다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앞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정도면은 아마 주식시장은 지나친 오버슈팅도 아니고 지나친 언더슈팅도 아닌 이런 정도의 비슷한 코멘트가 나오면은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FOMC나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큰 틀에서는 물가는 잡혀가고 있고 금리 인하는 뭐 3월이 좀 빨랐다는 것뿐이지 그렇죠. 뭐 빠르면 2분기 후반, 늦어도 3분기 초반에는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더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각으로는 뭐 새벽 6시 이후에 줄줄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AMD까지 나와 있는데 실적에 상관없이 지금 장 후반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마이너스 1.6%, AMD는 뭐 한 마이너스 3%, 네, 네. 알파벳, 구글 모 회사는 한 마이너스 4%가 넘는 좀 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장 막 치고 나서이기 때문에 오늘 본장에서는 또 어떤 흐름일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자체에 대해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AMD에 대해서 네, 네.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부문별로 매출만 봤을 때는 EPS 전체적인 거 부문별로 안 나오니까 봤을 때는 그냥 예상했던 정도. 그러니까 예상 예상보다 자체가 조금 좋았죠. 좋았죠. 네. 예상했던 것보다 못한 게 아니니까 글쎄요. 얼마나 더 기대했는지 순수적으로 그걸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손흥민이가 엄청 잘하고 있는데 아, 그 뭐 한 그 전년도에 뭐 슈즈의 넘버 원이 됐어요. 네. 25골 넣었는데 이번에 초반에 한 3분의 1 지났는데 한 3골밖에 못 넣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시스트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대치에 대한 그런 거 아니겠나 보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그 구체적으로 얼마 전에 11월 달에 오픈한 그 오피스 코파일럿, 오피스 코파일럿 예. 그거 365 그거에 대한 진행 과정을 좀 확인되면은 그 역시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지 않겠나 싶어서 본장에서 계속 빠진다면 아마도 아까 말한 것처럼 매크로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건 반작용 정도가 아니겠나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보고요. 네.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AMD는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 상승률로 따지면 단기적으로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의 욕구가 꽤 있었다. 이것도 실적은 잘 나왔어요.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인텔하고 비교한 CPU, 그 다음에 엔비디아하고 비교한 GPU. 근데 GPU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MI300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수치적으로 보여줄 건 없고 전망에 대한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아직 둘 다 전망을 내놓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망을 모르지 않습니까? 전망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지금 빠지는 거라면은 안 좋아서 만약에 그러면은 AMD를 이해할 수 있죠. 주가가 많이 올랐고 마치 인텔도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전망이 지금 헷갈려서 계절적 비수기 때문에 한 10% 폭락하기 때문에 네. AMD도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실적과 무관하게 빠질 수도 있는 계기가 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알파벳은 전체 매출은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걔네가 알파벳도 클라우드가 있죠. 클라우드는 매출이 더 잘 나왔거든요. 하지만 광고가 미스됐는데 근데 광고 미스된 것도 굉장히 미미해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이익 실현에 대한 빌미였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희 나라를 본다면 오늘 삼성전자 실적 코멘트가 나와야 되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간밤에 하이닉스가 그 어저께 나온 얘기 약간 나온 건데 엔비디아한테 HBM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5년도 공급 물량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삼성전자가 또 어떻게 카운터 어택을 할 것인지 이런 코멘트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알파벳은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 걔네 주가 자체 이슈니까 AMD가 1분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줬는가 그거가 조금 더 관심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방향성은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우상향하는 상황이고 뭐 올해 내내 아마 뭐 금리가 내려가면 투자가 어디 갈 것이냐 AI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방향성 잡혀 있는 상황에서 뭐 기대가 너무 그렇죠. 좀 앞서갔던 게 조금 맞습니다. 눌리거나 네. 매크로 이슈 때문에 살짝 이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그렇죠. 이런 부분이라서 뭐 본장에서 조금 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도 실적에 대한 믿음이 다시 이제 생겨날 때는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마저도 AMD는 뭐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콜도 월가에서 좀 나왔었기 때문에 네네. 이 정도의 어떤 소화다, 뭐 업황 자체에 대한 불안감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말씀 중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오늘 삼성전자 물론 월 초반에 삼성전자 4분기 가이던스가 나와서 이미 소위 그렇죠. 말하는 쇼크를 받아들어서 네, 1월 9일 날. 오늘 나오는 거는 이 세그멘트가 더 정확하게 지기 맞습니다. 때문에 조금 더 뭐랄까요 그 충격을 받기보단 이 충격에서 어떤 부분을 이 시시비비 갈아가면서 그렇죠. 주가를 이제 뭐 방향성을 잡아갈 텐데 네.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아까 뭐 살짝 엔비디아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네. 25년도에 HBM 공급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면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톤을 가지고 얘기할 것인지 확정되게 있으면 우리 엔비디아 이제 3월 달, 4월 달 또는 2분기 재기 전에 뭔가 가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물량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물량을 얘기 못해도 넌 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속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은데 삼성의 그 컨서버티브한 보수적인 어떤 스탠스나 태도로 봤을 때 그런 아주 명시적인 얘기는 안 해줄 것 같긴 한데 근데 뭔가 힌트가 나오느냐. HBM 넘버 1이고요. CCBB가 중요한데 지난 2분기,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충격이 가장 큰 게 메모리가 문제냐 비메모리가 더 큰 문제냐. 왜냐하면 그거가 1분기 때 반도체가 메모리 비해 합석했잖아요. 흑자 전환이냐 아니냐. 흑자면은 한 5조 대 전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고 흑자가 아니고 적자면은 4조 대 흑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전체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4조하고 5조가 느낌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게 CCBB에 대한 얘기가 바탕이 돼야지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HBM, 엔비디아 거는 아까 카운터 테크니까 질적인 거니까 그건 오히려 2분기 이후에 실적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 S24인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기름칠을 해줄 수 있는지 무슨 코멘트가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굳이 얘기하면은 많이 까먹었는데 여기도 주주 환원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 예, 그렇죠. 캐시플로우에 몇 퍼센트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떤 질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답이 있을지 그거가 기대는 안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가 중요한 네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HBM3 언제 공급할지. 네. 뭐 성장성에 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뭐 이제 경쟁자의 MS를 잠식한다, SK 하이닉스 빠진다 이런 내용보다는 이게 옛날에 그 전기차가 이제 막 침투율을 높일 때처럼 그런 거죠. 예, 뭐 전통 서버에서도 AI 서버가 침투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콩코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이 이제 또 공교롭게도 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네. 윈도우 드레싱이 있으려나? 윈도우 드레싱 뭐 조금. 그런 얘기들도 한번 이제 해보고 싶어서 제가 네네. 마지막 날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네네. 뭐 내일은 또 2월이고 우리가 1월을 좀 복기도 해보고 사실 1월 우리나라 시장이 1월이 참 다사다난합니다. 그런 것 테마가 같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오전 오후가 바뀌고 있고 예.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라는 그런 흐름에서 우리 증시를 바라보면 또 실망하고 뭐 기사도 뭐 우리나라로 빨리 탈출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월 우리 증시를 좀 바라봐야 되는 어떤 시각이 필요한데요. 네네. 어떤 시각과 어떤 변수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거는 자체적인 거 포함해서 자체적인 게 아니고 세 가지인데요. 실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삼성 같은 그런 거 그건 노내로 합시다요. 네. 그리고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근원 PC죠. 음, 아까 말씀드린 먼 0.2%로 계속 가야지 2.4%로 되는 게 빨리 오는 거잖아요. YY 2.4%. 그 네. 3월 달에 오면은 5월 달에 금리 인하다. 이건 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대치가. 그러려면 먼스 전월 대비 1월 달 넘버부터 MOM이 0.2%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스가 계속 2월 달에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유가인데요. 유가가 은근슬쩍 70% 후반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렇네요. 예. 뭐 좋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악재가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달러 못 갈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경제 성장의 그 중국의 한 축이 아직은 미덕지근하다 그거 하고 미국이 생산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이 있기 때문에 여간에서 80% 돌파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면적으로 일어나가지 않는 한. 그래도 혹시라도 80%대 위로 올라가면은 센팅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원 PC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근원 PC하고 유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결국은 아까 한국이 ABC가 아니고 ABK가 안 되려면은 Anywhere but Korea가 안 되려면은 Anywhere but China 해가지고 인도가 일본 가고 중국이 부양하니까 한국만 빠지면 ABK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네. 약간 그 꼴이거든요. 약간 느낌이 안 좋은 것은. 그래서 언더퍼폼하고 있는데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환율. 1360까지 작년 10월, 11월까지는 안 가더라도 1300 한 1, 20 밑으로 내려가면은 투자가들이 펀더멘틀적으로 외인 투자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이 세 가지 근원 PC 유가 80불, 환율 1320 이하 이게 2월 달에 가장 중요하게 와치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나왔던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 정부가 주도하는 거 대선용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방향성이라는 거를 의지가 좀 확실하게 향후 프로그레스에서 보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중앙은행 스탠스, 미국의 중앙은행 스탠스에 따르는 이 달러화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 유가가
쉽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70 중반에서 네네.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또 FOMC가 끝나면 우리 시장에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